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 자기의 성향의 부모나 가족이 만들어내는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이 비극적인 애착은 단순히 맞는 것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 즉 학대와 사랑폭탄에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가해자는 처음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당신에게 다가와 온갖 찬사와 애정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폭탄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비난이 시작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할 때쯤 가해자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당신을 위로하며 사랑을 속삭입니다. 이 끔찍한 순환, 즉 학대와 보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짧은 안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안도감을 주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잠시의 다정함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서서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순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기억하시나요? 저주받은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의 선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의 일부가 되어 갑판이나 벽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배와 한 몸이 되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저는 트라우마 본딩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이라는 배에 갇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정체성을 서서히 잠식당하며 결국 그 병든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에서 잠시 벗어나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배로 돌아가 흡수되는 선원들처럼 우리도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호의존과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가해자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얻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가짜 자아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모든 학대와 조종, 비난과 수치심을 애써 외면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선한 모습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모습을 꺼내줄 수 있을 거야.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된 믿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마치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탈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좋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질긴 감정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해로운 규범, 기대, 요구, 행동 등 외부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 그리고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는 기술이자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과 뒤섞이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기 분화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거절에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예전에 당신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거나 고쳐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둘째, 내면의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잠식시키려 할 때 이 차단기를 내려 그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테니스 코트에 비유하곤 합니다. 관계라는 경기를 할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코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코트에 넘어갈 수 없고 당신도 제 코트에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과도한 반응성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온함은 모든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평온함을 유지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힘을 잃게 됩니다. 평온함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관계의 일부가 아닌 온전하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 자기의 성향의 부모나 가족이 만들어내는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이 비극적인 애착은 단순히 맞는 것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 즉
학대와 사랑폭탄의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가해자는 처음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당신에게 다가와 온갖 찬사와 애정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폭탄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비난이 시작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할 때쯤 가해자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당신을 위로하며 사랑을 속삭입니다. 이 끔찍한 순환, 즉 학대와 보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짧은 안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안도감을 주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잠시의 다정함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서서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순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기억하시나요? 저주받은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의 선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의 일부가 되어 갑판이나 벽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배와 한 몸이 되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저는 트라우마 본딩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이라는 배에 갇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정체성을 서서히 잠식당하며 결국 그 병든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에서 잠시 벗어나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배로 돌아가 흡수되는 선원들처럼 우리도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호의존과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가해자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얻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가짜 자아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모든 학대와 조종, 비난과 수치심을 애써 외면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선한 모습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모습을 꺼내줄 수 있을 거야.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된 믿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마치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탈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좋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질긴 감정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해로운 규범, 기대, 요구, 행동 등 외부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 그리고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는 기술이자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과 뒤섞이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기 분화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거절에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예전에 당신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거나 고쳐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둘째, 내면의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잠식시키려 할 때 이 차단기를 내려 그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테니스 코트에 비유하곤 합니다. 관계라는 경기를 할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코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코트에 넘어갈 수 없고 당신도 제 코트에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과도한 반응성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온함은 모든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평온함을 유지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힘을 잃게 됩니다. 평온함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관계의 일부가 아닌 온전하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 자기의 성향의 부모나 가족이 만들어내는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이 비극적인 애착은 단순히 맞는 것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 즉 학대와 사랑 폭탄에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가해자는 처음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당신에게 다가와 온갖 찬사와 애정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폭탄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비난이 시작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할 때쯤 가해자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당신을 위로하며 사랑을 속삭입니다. 이 끔찍한 순환, 즉 학대와 보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짧은 안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안도감을 주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잠시의 다정함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서서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순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기억하시나요? 저주받은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의 선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의 일부가 되어 갑판이나 벽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배와 한 몸이 되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저는 트라우마 본딩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이라는 배에 갇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정체성을 서서히 잠식당하며 결국 그 병든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에서 잠시 벗어나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배로 돌아가 흡수되는 선원들처럼 우리도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호의존과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가해자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얻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가짜 자아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모든 학대와 조종, 비난과 수치심을 애써 외면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선한 모습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모습을 꺼내줄 수 있을 거야.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된 믿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마치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탈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좋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질긴 감정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해로운 규범, 기대, 요구, 행동 등 외부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 그리고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는 기술이자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과 뒤섞이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기 분화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거절에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예전에 당신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거나 고쳐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둘째, 내면의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잠식시키려 할 때 이 차단기를 내려 그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테니스 코트에 비유하곤 합니다.
관계라는 경기를 할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코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코트에 넘어갈 수 없고 당신도 제 코트에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과도한 반응성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온함은 모든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평온함을 유지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힘을 잃게 됩니다. 평온함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관계의 일부가 아닌 온전하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 자기의 성향의 부모나 가족이 만들어내는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이 비극적인 애착은 단순히 맞는 것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 즉 학대와 사랑 폭탄에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가해자는 처음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당신에게 다가와 온갖 찬사와 애정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폭탄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비난이 시작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할 때쯤 가해자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당신을 위로하며 사랑을 속삭입니다. 이 끔찍한 순환, 즉 학대와 보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짧은 안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안도감을 주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잠시의 다정함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서서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순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기억하시나요? 저주받은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의 선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의 일부가 되어 갑판이나 벽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배와 한 몸이 되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저는 트라우마 본딩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이라는 배에 갇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정체성을 서서히 잠식당하며 결국 그 병든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에서 잠시 벗어나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배로 돌아가 흡수되는 선원들처럼 우리도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호의존과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가해자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얻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가짜 자아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모든 학대와 조종, 비난과 수치심을 애써 외면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선한 모습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모습을 꺼내줄 수 있을 거야. 마치 사입이 종교에 빠진 것처럼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된 믿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마치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탈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좋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질긴 감정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해로운 규범, 기대, 요구, 행동 등 외부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 그리고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는 기술이자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과 뒤섞이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기 분화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거절에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예전에 당신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거나 고쳐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둘째, 내면의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잠식시키려 할 때 이 차단기를 내려 그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테니스 코트에 비유하곤 합니다. 관계라는 경기를 할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코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코트에 넘어갈 수 없고 당신도 제 코트에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과도한 반응성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온함은 모든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평온함을 유지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힘을 잃게 됩니다. 평온함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관계의 일부가 아닌 온전하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 자기의 성향의 부모나 가족이 만들어내는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이 비극적인 애착은 단순히 맞는 것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 즉 학대와 사랑폭탄에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가해자는 처음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당신에게 다가와 온갖 찬사와 애정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폭탄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비난이 시작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할 때쯤 가해자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당신을 위로하며 사랑을 속삭입니다. 이 끔찍한 순환, 즉 학대와 보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짧은 안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안도감을 주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잠시의 다정함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서서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순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기억하시나요? 저주받은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의 선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의 일부가 되어 갑판이나 벽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배와 한 몸이 되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저는 트라우마 본딩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이라는 배에 갇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정체성을 서서히 잠식당하며 결국 그 병든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에서 잠시 벗어나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배로 돌아가 흡수되는 선원들처럼 우리도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호의존과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가해자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얻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가짜 자아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모든 학대와 조종, 비난과 수치심을 애써 외면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선한 모습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모습을 꺼내줄 수 있을 거야. 마치 사입이 종교에 빠진 것처럼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된 믿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마치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탈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좋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질긴 감정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해로운 규범, 기대, 요구, 행동 등 외부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 그리고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는 기술이자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과 뒤섞이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기 분화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거절에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예전에 당신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거나 고쳐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둘째, 내면의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잠식시키려 할 때 이 차단기를 내려 그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테니스 코트에 비유하곤 합니다. 관계라는 경기를 할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코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코트에 넘어갈 수 없고 당신도 제 코트에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과도한 반응성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온함은 모든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평온함을 유지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힘을 잃게 됩니다. 평온함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관계의 일부가 아닌 온전하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 자기의 성향의 부모나 가족이 만들어내는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이 비극적인 애착은 단순히 맞는 것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 즉 학대와 사랑폭탄의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가해자는 처음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당신에게 다가와 온갖 찬사와 애정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폭탄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비난이 시작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할 때쯤 가해자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당신을 위로하며 사랑을 속삭입니다. 이 끔찍한 순환, 즉 학대와 보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짧은 안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안도감을 주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잠시의 다정함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서서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순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기억하시나요? 저주받은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의 선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의 일부가 되어 갑판이나 벽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배와 한 몸이 되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저는 트라우마 본딩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이라는 배에 갇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정체성을 서서히 잠식당하며 결국 그 병든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에서 잠시 벗어나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배로 돌아가 흡수되는 선원들처럼 우리도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호의존과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가해자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얻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가짜 자아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모든 학대와 조종, 비난과 수치심을 애써 외면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선한 모습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모습을 꺼내줄 수 있을 거야.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된 믿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마치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탈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좋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질긴 감정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해로운 규범, 기대, 요구, 행동 등 외부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 그리고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는 기술이자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과 뒤섞이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기 분할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거절에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예전에 당신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거나 고쳐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둘째, 내면의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잠식시키려 할 때 이 차단기를 내려 그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테니스 코트에 비유하곤 합니다. 관계라는 경기를 할 때 우리는 각자 자신의 코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코트에 넘어갈 수 없고 당신도 제 코트에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셋째, 과도한 반응성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온함은 모든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침착하고 평온함을 유지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조종할 힘을 잃게 됩니다. 평온함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스러운 관계의 일부가 아닌 온전하고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자유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가족이 사실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고통스러운 생각에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의 사슬, 자기의 성향의 부모나 가족이 만들어내는 트라우마 본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다시 일어서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이 비극적인 애착은 단순히 맞는 것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 즉 학대와 사랑 폭탄에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상상해보세요. 가해자는 처음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처럼 당신에게 다가와 온갖 찬사와 애정을 퍼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폭탄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열리고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비난이 시작되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혼란에 빠지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할 때쯤 가해자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당신을 위로하며 사랑을 속삭입니다. 이 끔찍한 순환, 즉 학대와 보상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짧은 안도가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 안도감을 주는 가해자에게 더욱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그 잠시의 다정함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피해자는 서서히 자아를 잃어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순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할 힘도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기억하시나요? 저주받은 유령선 플라잉 더치맨의 선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배의 일부가 되어 갑판이나 벽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배와 한 몸이 되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지요. 저는 트라우마 본딩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이라는 배에 갇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정체성을 서서히 잠식당하며 결국 그 병든 관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배에서 잠시 벗어나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배로 돌아가 흡수되는 선원들처럼 우리도 그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호의존과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상대를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트라우마 본딩에 갇힌 사람들은 그 가해자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얻어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사실 그것은 진정한 자아가 아닌 가짜 자아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모든 학대와 조종, 비난과 수치심을 애써 외면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선한 모습이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모습을 꺼내줄 수 있을 거야.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된 믿음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마치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을 탈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좋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질긴 감정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자기 분화에 있습니다. 자기 분화란 해로운 규범, 기대, 요구, 행동 등 외부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와 선호, 그리고 경계선을 분명히 주장하는 기술이자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타인과 뒤섞이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기 분화를 이루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자기의 성 가족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살피는 데 익숙합니다. 마치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거절에 내 말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예전에 당신이라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감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거나 고쳐줄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둘째, 내면의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감정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나를 잠식시키려 할 때 이 차단기를 내려 그